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임용이 어떤 것인가 얘기했는데 이제 잘 잊어버리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 1번이 뭐냐면, 예, 누구를 들을 것인가. 강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이런 거와 똑같아요. 혹시 그 대한민국 차 중에 뭘 좋아하세요? 차. 아니, 먹는 차요. 식었죠? 네. 선생님은 절 좋아하세요? 절? 절 좋아하세요? 아, 템플 좋아하세요? 템플? 네, 절. 안 좋아해요? 네, 아니, 절 좋아하냐고요. 네,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기호라는 거예요, 기호.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어머니도 빡빡이 사주는데. 네. 그러면 기호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커피 여러 개 있죠? 공유가 하는 거 있죠? 네. 커피. 그거라는 거죠. 강사는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더라고. 막 인강에서 보다가 직접 하니까 너무 가슴이 떨려요. 막 뭐가 떨려. 그렇죠? 예. 너무 웃겨. 막 진짜 좋아해. 그죠? 예. 너무 시골에서 오래 살았어. 그렇죠? 가끔 서울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 다 전세 살아 여기 애들. 그다음에 커피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컨텐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것을 들은 것인가. 그다음에 what인데 이제 후에 대한 거고. what은 딱 두 가지예요. 기출문제.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이론서. 학원 교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원 교재는 공부하면은 나중에는 결국 대학 이론서를 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결국에 예, 지금 시스템은 그 다음에 세 번째 how 어떻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디는 처음에는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2, 3번 순서는 아니야.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어느 대학에 나가? 그 대학 스타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없어요. 학원을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인터넷으로 스타디를 구성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그래서 이거 통합적인 무선. 그냥 어떻게 만났어. 서로 모르는. 학원에서 만났어. 또는 인터넷으로 만났어. 그렇게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겠죠. 학교. 그리고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도 해야 돼. 우리 선배님 중에 91학번 선배님이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그런데도 가서 그 교류해야 돼. 네. 학교 스타디가 더 필요하겠죠. 아까 통합과 무선하고 학교하고 또 지역이 있었죠. 이 스타디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강의 이제 프로모션 하면은 제 강의 때는 전체 반장이 있고요. 남자 반장, 여자 반장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무선 조장 이걸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제가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이 조장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면 무조건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지역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바뀔 거니까. 그리고 뭐 서울 볼지 경기 볼지 이러다가도 어떤 분은 인천 보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서울 보거든요.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450명 뽑을 때 정말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550명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내년은 한 6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명에서. 예. 그래서 지금 450, 550, 650이고 그 다음은 750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280명 뽑다가 450명 뽑다가 550명 뽑다가 예. 550명 뽑다가 650명, 700명 뽑다가 300명 뽑으면은 학생들 어떨까요? 느낌이? 씨발 뭐 이랬죠. 근데 이거 적은 인원수에 많은 인원수예요? 예. 알겠죠? 예. 선생님 우리나라는 점점 유럽을 따라가고 미국을 따라가는 거 아시죠? 미국, 영국을 따라가요, 지금. 미국, 영국을 따라가거든요. 유럽하고 그거를 잘 믹스하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이 전부예요. 예, 그냥 스포츠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 아들, 딸들이 이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공부해서 하는데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엄마, 아빠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카인드하고 너무 젠틀하시고요. 화를 안 내요.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생님 맨날 화를 내나 봐. 그리고 매일 축구해요. 매일 축구하고 실내 체육관에 축구하고 뭐하고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화내면 안 돼. 친절하고 웃어주고 카인드하고 젠틀하고 매일 운동시켜야 돼. 천국이야, 천국.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거지. 예.
장원 내년에 와야지. 왜 가? 절대 안 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기 보면 돈 받거든요. 예, 한 번 볼 때 한 1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거라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거 교육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낸다고. 학비도 되게 싸요, 실제로. 카톨릭 사립학교여가지고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되게 싸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갔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체육은 앞으로 계속 뽑게 돼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식 교사, 그 다음 기간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냐, 스포츠 강사가 있죠. 이게 중등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초등도 있죠. 초등 전담 교사 있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교대와 지금 4대의 싸움이거든요. 국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초등도 결국에는 학교 스포츠 체육 전담 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 아세요? 쇄국 정책 계속 우리 교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서울대다가 법인화되고 민영화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해야 돼, 우리끼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친상간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그래서 이 초등도 결국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남북이 통일되는 게 농담이 아니고 남북은 통일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의 연합체제를 하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자본과 학교가 투자돼야 되거든요. 학교밖에 없는 거 아시죠? 원래 나라가 망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거 할 때는 학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생겨야 아파트가 생기고 학교가 생겨야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교사가 필요하죠. 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중일이 연합을 할 건데 선생님이 언제 연합이 될까요? 선생님이 나중에 늙으면 아마 될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이 연합된 모습이 있고 중국어를 아마 다 할걸요? 예, 거의 다 중국어를 할 거예요. 지금 요즘에 어린애들 영어 생활하듯이 중국어도 다 하게 돼 있죠.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뭘로 된 줄 아세요? 영어로 공통화됩니다. 이게 참 웃기죠? 한중일이 영합되는데 공통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는 인원수에 의해서 하겠지만 모든 리포트나 모든 국제회의는 다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뭉치려면 영어밖에 없어요. EU, 프랑스, 불어예요? 영어예요? 영어하죠. 그 유럽연합도 다 영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해서 이제 영어 체육교사는 영어가 생활화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100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네, 10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몇 살이죠, 선생님? 한 120살, 130살까지 살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 때는. 저는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죽을랑 말랑 할 때 저런 걸 보겠죠, 그렇죠? 네, 아마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북 통일되고 있는 게, 체육교사는 중간에 잠시 막 이래도 이 정도 벗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학교 가는 이유는 점점 체육밖에 없어요. 초, 중고 애들, 어머니 지금 국영수 배우러 학교 오셨습니까? 어머니 뭐 학교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왕따 시키지 말라고. 애들 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빵 셔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학교 가는 거 안전만 책임져다.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이제 막 낙후된 지역에서 영어, 수학, 아니, 그냥 우리 애기가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밥 잘 먹이면 좋겠고, 밥 먹여서 제일 좋아요, 학교를. 밥을 주니까 학교에서. 예. 학교는 체육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사립학교가 이제 점점 강성화되고, 사립 중고등학교가 페이가 되게 세지고, 그래서 그 중등 교사 이제 공무원이었던 분이 스카우트 될 겁니다. 사립으로. 봉급이 2배여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리라초등학교에서 봉급을 2배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제 아내는 만약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돈을 벌지 않았으면 갔을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뛰어난 선생님들은 사립에서 돈을 2-3배 줬는데 연금이 때문에 안 했어요. 연금 때문에. 지금 연금이 없어진 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초등교사 7, 8, 9년, 10년 한 분이 사립초등학교로 지금 계속 이전 중입니다. 예, 실제로. 봉급, 연금이 없고 사학연금제도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빵빵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교사가 되고 자기 몸값을 올린 후에 사립으로. 그리고 교사 되고 나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고 잘 가르치면은 높은 문과기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시대가 지금 미국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카톨릭 사립학교는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봉급이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공무원 교사님들은 좀 봉급이 굉장히 낮고 좀 낙후된 지역으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조짐을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건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 이제 좀 교사 되고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떤 피지컬 액티비티 특기 과목을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지컬, 농구. 그러니까 내 특기가 있어야 돼. 무용, 배드민턴. 내 특기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최근에 그게 없어졌다가 점점 피지컬 액티비티 특기가 있어야 된다. 축구면 축구, 유도면 유도, 뭐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여선생님들은 무용이 되게 중요해. 실제로. 여선생님들이 무용하는 게 좋으냐면 여선생님이 난 농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농구 여선생님이 남자 교사 농구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무용을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여선생님이면 농구장, 태권도 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용을 따로 하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선생님이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교사가 했으면 저는 아마 뭐 했을 것 같냐면 탁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탁구를 학교에서 많이 치거든요. 탁구 제 특기가를 살려서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수영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꼭 자기 전문 특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런 건 번외 경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점점 많이 뽑을 거라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예, 웬이거든요. 그럼 언제 학교할 것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학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선생님?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면 나는 문근이 형이랑 결혼할 거야. 난 진짜로. 예. 선생님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김연아? 나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 바뀌었어. 김연아를 몰랐네. 김연아의 뭐가 좋으세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김연아의 뭐가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연아 언제 결혼할 거예요? 임용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올해 결혼했으면? 매니저 하겠죠. 김연아 매니저. 그렇죠? 밥 차려주고. 그러면 김연아랑 결혼하고 싶고 언제 하면? Now? Right now?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낮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nobody knows,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only God knows.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합격해야 돼. 난 올해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교만한 게 어딨어. 이걸 당장 가져야 돼. 내가 새치기해서 이걸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올해 붙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합격하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 언제 죽을 거야? 어떻게 알아? Nobody knows, who knows, only God knows. 언제 죽을 거야? 몰라. 그러니까 할 게 뭐야? 톨스토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가장 사랑할 것,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그 사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것을 집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금, 현금, 지금. 그죠? 그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거.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면접 실험할 때 이런 얘기 하세요. 함께 있어주는 것. 장학사님이 좋아하는 멘트들이에요. 그러면 이 톨스토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들이에요. 장학사님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는요. 함께 있어주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선생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모르겠죠.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자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죠. 뭐 경험도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계속 얼굴 쳐요. 눈을 많이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계속 아빠 엄마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해요. 그게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카드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이 컨택하고 계속 이게 뭐야? 사람일 수 있죠. 팀워크 되게 중요하죠. 예. 뭐가 중요해요? 교제가 뭐예요? 바로 기초의 대학 이론서죠. 그 교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 계속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임용고사와 연애하면 됩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연애할 때 정말 헌신을 다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 한다는 거죠. 임용고사 합격하고 나서 이제 책을 다 버리듯이. 그죠? 예. 선생님이 올해 임용고사 합격하려면 그 시간, 그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계획표 작성하는 법도 다 돼 있죠. 예. 이 계획표 작성하는 건 스스로 작하면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워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해라 기본적 포맷인데 그 시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 교사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줬는데 너희들 지금 중3이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 좋은 대학 갈 필요도 없어.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진짜 그걸 원해? 그러면은 우리 그 방법이 뭘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왜? 학원 가야 돼? 정신없어? 뭐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 뭘 해야 돼. 뭐 할 수가 없어. 교수님이 불러 뭐 할 수가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세 시간은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1년,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1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돼요. 제가 여기서 부자는 지식의 부자, 금전적인 부자, 뭐의 부자건 결혼할 수 있건 부자가 됩니다. 이 리치라는 거는 돈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리치 프렌드, 리치 마인드, 리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머니 리치, 리치 썸씽 다 될 수 있죠. 그게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2-3시간. 남는 시간은 뭐예요? 학원에 와서 4시간이 학원이 제 시간이지 선생님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터디 선생님 시간이요? 공동체 시간이죠. 운동 선생님 시간 아니죠. 아침은 누가 건드려요 저를? 이거를 저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저녁 2-3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세요 선생님? 저녁에 피곤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낮에 자고 나서 맑을 때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걸 권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을 언제 봐요? 아침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직장 생활하건 뭐가 하건 저녁에 피곤해요. 그리고 선생님 점점 나이가 많아져가요? 점점 적어져가요? 많아져가죠. 그럼 눈도 침침해져요. 저는 눈이 침침할 거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하고 있죠? 이거 잘라야 되는데. 저 말 이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강의 때. 알겠죠? 네. 우리 인강 선생님들 지금 듣고 나서 쫄지 마세요. 네. 저 실제로는 강의 천천히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생략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제 요령을 알았는데 그 일반 강의할 때는 빨리 하고요. 생리 역학은 천천히 해야 돼요. 생리 역학 통계는 천천히. 그리고 교과 교육학 문서 이런 거 천천히. 나머지는 빨리 하면 돼요. 우리 알아서 이제 외우라고 하고. 예. 그러면 되더라고. 여하튼 그래서 이거 일반적 강의니까 이게 빠른 거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수업 잘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리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하려면 아침에 2-3시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권장해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라. 5시부터 아침 활용해라. 이게 저의 목표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10시에 못 자요, 요즘에. 11시, 12시에 자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쓰러져가지고 잤는데 이때 일어나야 돼, 이때. 예. 이때 요즘에 계속 뭐 정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때 5시에 운동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는데 일단 스포츠가 중요해요, 스포츠. 그죠? 운동. 이거는 정적인 게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동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멘탈을 키우셔야 돼요. 영성, 스피리추얼티. 이걸 멘탈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아침이니까. 아침에 고요한 아침 수목은 다 뭐예요? 운동을 해, 이게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성을 회복하는 거, 정신적으로. 신체와 정신이 되고 나서 하루 종일 쫙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운동하고 영성을 취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는요, 선생님. 자, 이거 영성을 키우는 거 1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운동 30분이면 됩니다. 선생님 저 60분 하고 싶어요.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는데 뭐야? 1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5시부터 8시까지라고 볼까요? 7시라고 볼까요? 1시간을 이걸 했으면 1시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죠. 2시간도 할 수 있죠. 9시라고 생각해보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1시간이 점점점 2시간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전에서 습관화된 게 오후 저녁에도 그 시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침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시부터 뭐 할 것인가 항상 계획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저녁이 있죠. 그러면 3-4시간, 4시간 잡아도 되죠. 네. 그리고 새벽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새벽이라고 해요. 이거 새벽.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했어요. 공부 못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공부 이런 거 없어요. 이럴 수 있죠. 공부 쓰러짐 공부 이런 거. 이런데 공부하면 이런 거 있어요. 공부 휴식 공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1년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공부 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아침은
새벽하고 아침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침 공부를 하기 위한 웜업이에요. 선생님 저는 기간제 스포츠 강사를 해요. 공부, 일, 업무, 워크. 공부. 아침에 새벽, 워크, 공부. 이래 되죠. 워크가 엑서사이즈 운동이니까. 시간 강사하고 이러면. 알겠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하다 보니까 세워진다. 시작. 완벽한 계획은 없다. 시작. 남자친구 사귀어보니까 알게 되고 여자친구 사귀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잘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누가 정해진 거 그대로 하는 거. 더 이상 체육은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듣고 내가 그걸 개발하고 코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코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코치를 하고 이렇게 배워. 초등학교, 중학교 점점 이렇게 1, 2월 달에 수업을 들으면 아무래도 제 얘기를 많이 듣고 3월 달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면서 저를 활용하겠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죠? 네. 점점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올해 요 교육학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김용호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좋은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온다는 거 올해는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받았어요? 교육청 제가 일부러 서울시 교육청만 했는데 우리 뒤에 선생님 어디 지역 볼 거예요? 어디 볼 거예요 선생님? 그냥 대강 어디 보고 싶어? 서울이요? 네. 우리 서울 보고 싶은 사람 그냥 손 들어볼까요? 서울 보고 싶다. 그냥 손 들었죠? 경기 보고 싶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기, 서울, 그 다음 기타 지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나 그 이유도 몰랐는데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어디 보고 싶어요? 인천이요? 인천 좋죠? 그렇죠? 제가 인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그렇죠? 인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봐봐 다 같이 내가 좋아하는 교육청 시작. 이거는 교육청이 직접 들어가서 뽑아야 되고요. 저희 제 홈페이지 카페도 있고요. 근데 우리 www.n고시가 우리 학원이거든요. co.kr 우리 기사 선생님, 카메라 기사님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요? www.n고시.co.kr 여기 들어가면은 시험 공고라고 나와요. 시험 공고 여기 들어가서 뽑으시면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서울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 경기. 선생님 인천 보고 싶다. 인천, 서울, 경기 뽑으면 되죠. 같은 데니까. 제가 이해되죠? 그리고 실기를 보고 한 2군데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한두 군데? 그렇죠? 너무 몰빵하기보다 한 군데, 2군데, 3군데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뽑아도 되고 이거 뽑고 나서 보다가 익숙해져. 이게 좋은데 사람들은 왕창 뽑고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제가 하나 드렸죠. 그러면 이걸 좀 봐. 보다가 하나 더 뽑아도 되는데 제가 또 나눠줄까요? 봐봐. 그러면 또 그때 해보고. 그래서 이걸 보는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응시 자격 중요하죠. 네, 이런 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다 같이 교육청을 사랑할 것. 시작. 사랑해야 될 건 얘기해 줄게요. 뭘 사랑해야 될까? 1번 교육청. 교육청에 있는 시험 공고 그리고 그 시험 공고를 만드신 장학사. 그래서 장학사랑 인증샷을 찍어오면 상을 줄 겁니다. 내년부터. 알겠죠? 왜냐? 장학사를 어떻게든 만나야 돼. 가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직 장학사님과 사진을 찍어야 돼. 인증샷. 이러면 장학금을 준대요.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또 저랑 사진 찍었는데 왜 찍어? 사진을 찍어오면은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몰라요. 그렇죠? 나는 일단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장학사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나중에 채점할 겁니다. 선생님을 면접 때 실험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학회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학회에 관련돼 있을까 안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체육교육이요. 지도 교수님 누구세요? 그러시면 그 체육교육학에 저번에 왔었어요? 토요일날? 그때 저 봤어요? 뒤에서 사진 찍었던 사람 있었는데 아이패드로 계속. 그게 저였는데 최희창 선생님 할 때 학회죠. 지금 학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발표할 때 뒤에서 막 사진 찍었던 사람 몰라요? 누가 서서 막 계속 찍은 사람. 그게 저였어요. 알겠죠? 예. 네. 그때 신규철 선생님이 사회 봤잖아. 예, 네, 그쵸? 예. 네. 그때 저 못 봤구나. 그게 내가 왜소해 보였나? 네? 다른 그 교수님들이 나한테 인사하는데 다들. 네. 하여튼 학회가 있죠. 이 학회에서 나온 이제 출판사가 있겠죠. 이 출판사가 이제 좀 이따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교재가 이제 이론서 교재가 있죠. 결국에는 학회와 출판사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론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론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최근 임용고사 관련된 영향력 있는 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론서에 누가 중요하면 출판사에 누가 중요하면 저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곽은정 선생님이 출제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던 것 같죠. 최근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이제 우리 임용고사에서는 예, 올해 아마 들어가실 것 같죠. 그렇죠? 이 얘기 듣고 불끈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론서 이제 예, 저는 고대 그 출제원들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진짜 정말 놀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필요하죠. 이게 러브예요. 학원 강사는 러브가 아니라 뭐냐면 학원 강사는 프렌드십이 중요해요. 프렌드십. 친구. 학원 강사를 알면 뭐가 좋냐면요. 지저분한 걸 학원 강사 다 해줘요. 프린트 만들어주고, 그렇죠? 문제 만들어주고, 자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랑 친하면 뭐가 좋냐면 떡고물, 떡은 아닌데 고물이 있다는 고물. 그걸 학원 강사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변호사랑 친한 게 좋아요? 판사랑 친한 게 좋아요? 판사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한테 우리가 하죠. 걔는 떡고물이거든요. 모든 건 판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판사를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데 우리가 출제위원 있죠. 출제위원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출제위원과 친해도 시작. 절대 진짜 친하면 친한 척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출제위원과 친하죠. 진짜 친하면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을 보호해주기 위한 겁니다. 진짜 친하게 얘기하겠어요? 예, 네, 안 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누구랑 친해? 문근이 형이랑 진짜 친해. 내가 사귀고 있어. 진짜로 애인 관계야. 만약에 내가 문근이 형이 애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않아요? 걔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신우이가 나가 애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친하면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선생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출제형이 아니라 이 출제형 관련된 이론서.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선생님 저는 서강대 대학원을 다녀요. 누구를 알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먹죠. 그죠? 뭘 떨어지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러브하셔야 되고 학원 강사는 프렌드십인 거예요. 빛이다 그걸 다 해주니까.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학원 강사는 잘 모르고 출제위원 그 대학의 학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을 마치 대중강의를 아는 척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에 제 전문가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아시고 이 응시 자격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 청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넘기면은 3번 있어요. 5페이지.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 있죠? 다 같이 암기하도록 할 것. 시작. 왜죠? 시험 몇 시에 봐요? 9시에 봅니다. 9시에는 뭐가 돌아가면 좋아요? 다 같이 일반교육학 머리가 돌아갈 것. 시작. 선생님 이런 거 봤어요? 1년 동안 축구 리프팅하고요. 축구 기술하고요. 시합을 안 해. 계속 리프팅하고 기술만 하고 시합을 안 하고 나서 축구 경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평가전 하죠. 예. 일반교육학이 9시에 계속 돌아가는 1년이 있어야 시험 때 그 시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9시 되면 일반교육에 돌아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일합니다. 뭐 합니다. 예. 괜찮아요. 근데 9시에 가르치거나 일을 하면서도 일반교육학 생각하라는 거죠.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 12시 50분부터 14시 20분까지 전공이 돌아가도록 하면 돼요. 그죠? 예. 선생님 일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2차 시험 있죠? 실기 실험, 평가, 교수학 지도안 작성, 수업 실험, 교직 정산, 수직 면접이 있는데 2차 시험을 저는 올해 몇 월 달부터 할 거냐면 1월 모든 게 끝나는 게 언제부터 끝나냐면 실기는 13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14일이나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건가 아니면은 24일 날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하던가 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좋게 2월부터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예, 1월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 잘 관리해주고 2월부터 실기 면접을 서비스로 하자. 주중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뭐 입장료 2,300원, 2,700원, 그 다음에 저기 뭐 육상료 700원, 밥값 4,500원 이게 딱 나와요, 내역이. 강사료 얼마, 뭐 시간당 페이 5만 원 얼마 해가지고 그 가격에서 가장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보조해 주는 거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2월부터 거의 결정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2월부터 시작, 제 이론 강의 수업을 안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죠? 근데 제 이론 강의를 들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할인 혜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 나오고 최종 합격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 2016년이겠죠. 예. 대강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응시원서 접수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거 자격증 없는 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다시 무조건 빨리 따라. 시작.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을 받는 것이 전공체육 이론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한국사 이 인증서 받는 것이 전공 이론 일반 교육과 이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가 없으면 계속 뇌를 지배하고요. 이것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전공 늦게 해도 괜찮아요. 큰 차이 안 납니다. 3년 5년 공부하나 마지막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하나 지금 시스템은 선택형은 차이가 있어도 지금 시스템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 검정시험 열심히 해. 선생님 1, 2월에 수업을 들어요. 주중에 한국사 검정시험 열심히 하고 선생님 그날 결석했어요. 그날 찍어서 듣게 해드립니다. 알겠죠? 다 인터넷에서 보강이 다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국사 검정시험 1등입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교원자격증 1등이죠. 그렇죠? 교원자격증 한국사 검정시험 한 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원자격증 한국사 검정시험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면 수업권 출력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걸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1차 시험에 합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교육학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교육학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학 수업 들으세요. 저는 인강을 권장해드려요. 인터넷 강의를 권장해드려요. 전공체육은 직강을 듣고 일반 교육학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전공체육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 교육학은 나눠서 이렇게 듣는 걸 권장하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일반 교육학을 하루에 4시간씩 8시간씩 듣지 않고 나눠서 듣는 게 어떨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학원에 가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최악이 이런 거예요. 1, 2월 달에 일반 교육학 듣고 전공 다 듣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예. 조금 나눠서 들으면 되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안 하다가 뭘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보면은 일반 교육학을 인강으로 나눠서 조금씩 듣고 1시간씩 듣고 6일 동안 이제 뭐 나눠서 1시간만씩 듣고 전공은 집중력 있게 직접 와서 듣는 걸 권장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일반 교육학 지금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세요? 제가 얘기해드리면 일반 교육학은 원래 옛날부터 타경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누구시냐면 조화섭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 두 분이 수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평희 선생님 또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죠? 그리고 전태련 선생님 되게 유명하세요. 전태련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학원 강사 중에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죠? 제일 존경하는 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존경해요,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구평희 선생님하고 저는 비슷하나?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태련 선생님, 구평희 선생님 있죠. 또 우리 학원에 누가 있냐면 신태식 선생님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선화 선생님이에요. 이선화 선생님을 저는 좋아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선화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그 교육학을 전공을 하셨고 학사도 석사, 박사가 교육학 전공이세요. 그래서 좋아요. 서울대 나오시고 학사, 석사, 박사고 그리고 너무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좋아요. 그렇죠? 저랑 정 반대여가지고 저는 뻥을 많이 치는데 그걸 뻥 안 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여튼 계신다는 거 아시고 내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 유명하신 분은 전태련 선생님, 신태식 선생님 유명하시죠? 그죠? 네. 다른 학원도 있어서 잘 듣고 제가 또 얘기해 줄까요? 전공체육도 그렇고 일반 교육 아무나 들어도 됩니다. 진짜
그죠? 결국 내가 매일 써야 돼. 매일 라이팅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육학 매일매일 라이팅을 나중에 이제 카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 매일매일 라이팅을 저한테 숙제로 제출해야 돼요. 조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걸 매일 검사하고 잘하면은 그걸 또 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잘하면 상 주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하면 벌을 줄 필요가 없어.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면 상을 주면 되더라고. 그래서 일반 교육학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완전 초보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못 해주니까 전공 A, B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해드린 걸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어땠냐면 재작년에는 기평 굉장히 어려워. 서술형 좀 그저 그랬어. 논술형 괜찮았어. 어려웠는데 괜찮았어. 올해는 정반대로 나왔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또 그 옛날로 갈까? 예, 이 제도가 2년이 지났어 이제. 그러면 정립이 되겠죠. 그 정립이 뭐냐면 기출문제가 3개입니다. 예, 그리고 3개이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라이팅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택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교재 허점이 뭐냐면 학원 교재는 선택형 교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대학 이론서는 선생님 혹시 스포츠 교육학 한 장 글쓰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영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한 장 글쓰기거든요. 라이팅 에세이. 서울대는 모든 대학원이 매일매일 한 장 글쓰기에서 제출해야 돼요. 매주. 제일 말 잘하면 매주. 그러니까 한 장 글쓰기. 그게 출제위원들이 지금 들어간 게 한 장 글쓰기. 일반 교육학 글쓰기죠. 그리고 논술 글쓰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배하는 게 대학원 시스템이 글쓰기 운동입니다. 라이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팅 아니면 대학 이론서고요. 학원 교재는 뭐예요? 이게 지금 요즘 시스템 이제 서술형 이제 서답형 같은 거죠. 서답형. 그리고 선택형이 학원 교재예요. 왜죠? 서로 다른 책을 비슷한 걸 모아놨죠. 그러면 그걸 이해해가지고 고르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글쓰기는 그 책의 저자의 생각을 보셔야 돼요.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죠? 학원 교재로 공부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대학이로서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글쓰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이론서가 글을 쓰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기입형이 기출문제로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기입형이 기출문제로 올해 나오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내 느낌에 기입형은 기출문제로 쉽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얘기 들은 건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첫 해에 기입형을 다 맞출 줄 알았대요. 첫 해 기입형을. 근데 어려웠거든요. 예,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추면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너무 안 나와서 그럼 어떻게 내야지? 그런 거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둘째 해. 그리고 둘째 기입형이 쉬웠죠. 서술 논술형. 그러면 논술 채점이 쉬워요? 어려워요? 논술 채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게 되면 채점이 어때요? 쉽죠? 알겠죠? 첫 해에 논술이 쉬웠죠? 약간 야리꾸리했죠? 채점하다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논술. 그렇죠? 그래서 기입형은 기출문제, 서술형, 논술형이 약간 변별 있는 다 라이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점이 쉽죠? 너무 쉬우면 채점이 쉽죠? 그래서 중간 문제보다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채점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떤 거냐면 서답형, 이거는 선택형.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대학 이론서로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이제 학원 교재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돈 벌 때는 안 건드리고 이제 5년째 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세청에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건드리려고 내년에 대대적인 저 V존은 저는 예전에 맞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학원 판매된 그거에 따른 소득에 의해서 매긴다는 것이 그래서 내년 5, 6, 7월에 아주 난리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자제할 거예요. 그리고 멋모르고 그냥 나는 괜찮아 이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 2차 시험 나와 있죠? 그래서 면접 실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차차 진행하면서 할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학원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일반 교육학 시스템, 전공 이론 시스템, 전공 실기 시스템, 면접 실현 시스템에서 4개의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 시스템 있죠. 예, 하나가 이제 일반 교육학 시스템. 이것도 꼭 저랑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선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 좀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체육 이론. 그다음에 실기와 면접은 다 됐죠. 실기 시스템. 네 번째는 면접 실현. 교수학습 지도안. 오늘 5시부터 여기에서 해요. 5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 시험 보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또 그렇고. 하여튼 이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이걸 총괄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걸 담당하죠.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는 분은 지금 그 메가 스포츠라고 이제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김영훈 선생님께서 이걸 담당하세요. 예, 저랑 파트너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직 교사들이 재능 기부할 겁니다. 예, 돈을 받지 않고 재능 기부하는 거. 이거는 저는 지금 이선아 선생님과 같이 협의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다 선택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수업을 제 오리엔테이션 가지 말고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나서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여하튼 그렇게 이제 진행할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넘기면은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합격자의 결정 나와 있고, 최저학력 취석 나와 있어요. 예, 됐죠? 수험생 유의사항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에서, 예, 이거를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갖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지역에 이거를 갖고 있어서 예, 자주 보면서 내가 이 교육청과 친해져야지 이러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 카페가 있거든요. 제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카페를 활용하세요. http 카페 다음넷, 이거 제가 안 써도 여기 있죠. 네, 두 번째 프린트 보겠습니다. 이거 공립중등 체육교사 대기학 전략,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카페 다음넷, 그 다음에 대문자 VZON이죠. 대문자로. 네, 맨 위에 있죠. 공립중등 체육교사 대기학 전략 맨 위에,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교육청 자료단지 올라올 거예요. 네, 점점점 그걸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해주기로 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개요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예. 그러시고 이제 넘기시면 2번 출제, 우리 2페이지 출제 보겠습니다. 1차 시험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 전공 B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교육학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2차 시험 나와 있어요. 내문항, 한문항 이렇게. 가로 3번에 대해서 보면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27호 2012년도에 27번째 문서에 의해서 나온 교사 자격정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이 나오는데 1번부터 8번이 있거든요. 1번 체육교육은 스포츠교육학, 2번 체육시점평가. 체육시점평가는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문서 또는 통계 이렇게 쓰면 된다. 문서와 통계가 있죠. 교육과정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험평가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교육과정인데 이제 이게 문서거든요. 그 다음에 통계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철학이 있죠. 체육사 원리라고 하는데 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학습과 심리, 운동의학과, 운동생리학, 기타가 있는데 8번 기타는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스포츠 교육학이 있고요. 스포츠 교육학 1. 이거는 체육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교육론 1.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론 2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철학을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사회학과 운동학과 심리 4번, 5번 있죠.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운동학습 및 심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과 생리학이 있죠. 지금 생각으로는 1월 달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1월 달 토요일, 일요일, 2월 달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까 계획 중인데요. 이거 정확한 시간표는 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거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언제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한 이제 1, 2월 달에는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출 문제로 주로 하겠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때 기출 문제를 하면서 대학 이론서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3월 달부터 6월까지 대학 이론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겠죠. 한 달 단위로 할 거예요. 한 달 단위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그리고 이제 7, 8월이 있겠죠. 그리고 90, 11월이 있죠. 그리고 11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로 정리하고 이제 기출문제 바탕으로 한 대학 이론서를 보고 7, 8월 때는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9,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풀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총정리 하는 거죠. 문제풀이로. 그리고 이제 직강하는 거죠. 출제연별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 2월 지나서 3월 달부터는 대학 이론서 기출문제 하는데 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어떤 문제풀이 반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테스트 반, 테스트. 이거는 일요일 저녁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테스트 반을 4시간 정도 한 이제 진행하려고 그래요. 1시간 시험 보고 3시간 해설하고. 예,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이렇게 올라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보통 30만 원인데 이제 저는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학원에서는 아마 해서 25만 원 정도로 아마 그 기본적으로 한 과목이 한 30만 원이래요. 보통 그런 걸 이게 잘 리즈너블하게 그렇게 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료가 아마 제가 제일 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무료로 하고 이제 뭐 출석회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대신 대학 이론서를 선생님께서 이제 구매하는 걸 권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까요? 3페이지. 이게 국가가 만든 영역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참고는 하되 시작. 맹신을 하지 않는다 시작. 사람들이 이제 이거대로만 무조건 이거가 맞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옛날에 만든 거고 이것도 맞긴 맞지만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만든 문서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꼭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딱 이 시스템을 알면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YMCA가 있고 그렇죠? 네. 귤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YMCA 귤릭에서 하는 게 어떤 그 토마스 우드의 톰 브라운 학창 시절 뭐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주로 성경책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학회, 인물, 출제위원,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학회가 있죠. 그리고 출제위원이 있어요. 교수님들. 그렇죠? 그리고 책이 있어요. 교재. 이 세 개의 시스템에 내에서 임용이 나오는 거지 이분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이거대로 꼭 이렇다. 이거는 어디 옛날에 정했죠. 이건 어때요? 다 같이 트렌드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트렌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처음 들어갔어. 누가?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응. 너무 옛날 자료라는 거지. 넘기면 또 3번, 4번, 5번, 6번, 7번 나오죠. 기본 포맷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나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요약적인 것은 다 공부하고 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뭐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되도록 90%는 공정하고 10%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볼까요? 대학 이론서 보죠. 선생님 이걸 다 사야 되나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다 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사지 않아도 합격합니다. 학원 교재만 공부해도 합격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죠? 다시 많이 뽑기 때문이다. 시작. 어떤 강사만 맹신해도 붙고요. 그 강사 강의 안 듣고 교재만 봐도 붙고요. 별의별 방법 다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차근차근 제대로 하고 선생님의 꿈이 교사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장학사가 되건 교수가 되건 멀리 본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지금 생각은 이거밖에 없죠. 그냥 교사만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리고 시집 장가 잘 갔으면 맞아요. 그러면 시집을 가겠죠. 장가 가겠죠. 애기가 나오겠죠.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학원 가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좀 미루고 대학원 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서울대 오고 싶을 거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할 거고 하버드 가서도 여기서 인강으로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나올 거고 여름방학에 3개월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저를 보게 될 거고 제 카페에서 무슨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대도 가려고 유학도 가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 장학사가 되려고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공부를 한다면 좋겠다는 거죠. 또 이 생각도 해요. 올해는 얄팍하게 해서 합격하고 나서 되고 나서 하겠다. 괜찮아요. 근데 얄팍하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더. 알겠죠? 원래 꿈이 이 정도만 했는데 이게 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대학 이론서를 다 사더라고요. 예. 일주일 남겨놓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권씩 사는데 일단 체육교육론 스포츠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1번 문서. 이 문서는 사는 게 아니고요.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인터넷 프린트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첫날 오게 되면요. 학원에서 아마 4,000원이거나 3,000원이거나 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사면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요만한 책이 있어요, 문서. 그래서 2013-75라는 문서는 프린트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요만한 교재가 있는데 국가 교재를 3,000-4,000원 주고 사도 되고 또는 뽑아도 돼요. 예. 이 문서는 www.kirc.re.kr에 있고요.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 문서를 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4,000원, 3,500원 주고 여기 학원에서 뭐 비용 이윤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프린트 값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중요해요. 3번 안 중요합니다. 4번, 5번 중요합니다. 4번, 5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보류하세요. 묶어놓고 보류 이렇게 쓰세요. 보류. 그 다음 6번 중요합니다. 6번은 필수로 사야 됩니다. 6번은 7번은 물음표 하세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이번에 뭐 하나가 나왔죠. 체육교수 이런 거 관련해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보류. 8번 물음표 2개 하세요. 돈이 많을 경우에 사는 겁니다. 최희찬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 그러니까 물음표 2개는 선생님이 나중에 교사가 돼서 되고요. 예.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1번과 5번 시작. 예, 1번과 5번만 있으면 돼요. 먼저. 예, 그러면 돼요. 교과 교육학에 할 게 별로 없죠. 선생님 4번하고 5번은요 사면 좋아요. 근데 4번, 5번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6번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6번만 있으면 요즘 시험은 끝나요. 예. 제가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1, 2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로 가가지고 끝내고 이건 사철학 위주로 할까 이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조금 남은 거 사철학. 이렇게 하면 이건 스포츠 교육학이고 사철학만 하든지 사회학을 집어넣어서 하든지 이건 좀 바뀔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건 스포츠 교육학, 사철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학습과 심리가 운동학습과 제어도 있고 스포츠 심리학도 있거든요.
양이 많아서 역학화 생리학 이거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거를 따로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통계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토일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건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역학 생리학을 하나로 독립된 걸로 통계는 교육학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씩 나눠서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 이렇게 분권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 교육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1번과 6번 시작. 그리고 6번은 4, 5번을 묶은 게 6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체육과 내용 입문편에서 사철학은 뭐가 중요합니까? 1번 체육사 신론, 체육과 스포츠 역사가 있는데 저는 수업을 체육사 신론으로 수업을 할 건데 언제부터 하냐면요 3월부터 하고요 체육과 스포츠 역사는 1, 2월 달에 예상합니다. 체육과 스포츠 역사는 1, 2월이고요 체육사 신론은 3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움직임 예술과학 2에는 절판돼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사에서 공탁을 걸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 예술과학의 2에도 1월 달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진행하는 게 뭐예요? 체육과 스포츠 역사랑 움직임 예술과학 2회죠. 그리고 체육사 신론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고요? 3월부터.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계획은 약간 변동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이런 거예요. 체육과 스포츠 역사와 움직임 예술과학 이해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사 신론은 후차적으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스포츠사회학 나와 있죠. 이 스포츠사회학은 임번정생 스포츠사회학 개론 이거는 옆에다 쓰세요.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포츠사회학 개론 레인보우 북스 임번장 옆에다 쓰세요.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 반드시 사야 될 책이 가로 2번 스포츠사회학 한태룡 선생님 책입니다. 이거는 1월 달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현대스포츠사회학이 있고요. 구창모 외 옆에다 권순용이라고 쓰세요. 권순용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가로사, 가로사에서 이런 거 쓰세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창섭, 남상우. 출판사는 국미디어. 이거는 써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스포츠사회학은 뭘 사야 된다고요? 가로 2번 스포츠사회학. 이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출문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운동학습과 심리 되게 복잡하죠. 양도 많고. 가로 1번 운동학습과 제어 꼭 사야 됩니다. 운동학습과 제어 꼭 사야 되고요. 그 다음 가로 4번 스포츠 심리학의 이해와 적용 꼭 써야 됩니다. 가로 1번과 가로 4번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러면 좋아요. 다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진도 조절을 스스로 진행하면 돼요. 학원 직강이 나가는데 다 따라갈 수 있죠. 학원 직강이 좀 빠르다고 싶으면은 나는 직강을 그만두고 인강으로 천천히 따라가도 상관없죠. 그리고 학원 직강을 들어보고 나서 아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해서 책을 사서 그 방법대로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은 잘 배우고 나서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히 스스로 자율성을 높여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 같이 꼭 사라고 하는 책은 산다. 시작.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체육과 내용학 과학편 1. 운동생리학. 저는 장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파워 운동생리학 8판을 먼저 하는 걸 권장해요. 장수생들. 근데 나 생리학 못해요. 이런 분들 있죠. 이 분들을 위해서는 가로 2번 운동생리학 제2판 한미의학 한국운동생리학회 이거를 꼭 써야 되고 1, 2월부터 이거부터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쉽고 중요한 게 많아요. 파워 운동생리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나이키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싼 거 사고 싶어요? 알겠죠? 예. 선생님 돈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 좋은 거 살 거예요? 안 좋은 거 살 거예요? 좋은 거 사겠죠? 학원 교재가 제일 어려운 파워 생리학을 건드리면 정상이지만 그거는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올해 어떤 선생님이 그 완전 엘리트 선수였거든요. 1, 2월 때부터. 근데 이 책을 하나씩 생리역학을 다 봤어요. 하나씩 전권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분한테 다른 3, 4년 공부한 사범대 분들이 그분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그분들은 학원 교재 공부를 3, 4년 했고 이분은 1월 달부터 하나씩 대학 이론서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여학생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 나왔던 장수생들이 그 책 어디야? 다 하니까. 예. 11개월 동안 대학 이론서 싹 섭렵하니까. 그죠?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대학 이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역학은 제일 중요한 책이 가로 3번입니다. 베이직 바이오 메카닉스 생체역학 대경수 김창국. 그 다음 3번 체육 측정평가 있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가로 1번 체육 측정평가 레인복스 이기봉 선생님 책도 있죠. 그리고 3번 체육 연구 방법 1, 3번이 둘 다 양대산맥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로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로 3번에 체육 연구 방법 21세기 교육사 강상조 선생님 책 강상조 박재현 강민수 선생님인데 강민수는 강상조 선생님 아들이래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제가 미네소타 가면 우리 아들 때 미네소타인데 거기에 통계 선생님이시래요. 지금 박사과정인가 교수님인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들은 얘기인데 한체대 박재현 선생님이 이번 출제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또 낼 수 있고 가로 1번을 낼 수 있는데 쉬운 책이 뭐예요? 가로 1번입니다. 이기봉 선생님 책 체육정평가 조선대학교 교수님인데 전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나오셨네. 근데 이 책이 가장 기본. 그러면 뭘 사야 돼요? 1번 문서는 사는 건데 학원에서 사면 되죠. 4,500원? 아니면 뽑아도 되죠. 출판사에 사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체육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시작. 그 다음 1번 체육사철의 가로 1번 다 같이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시작. 그 다음 가로 2번 움직임 예술과 이해인데 옆에 썼어요. 절판. 그리고 무지개사 추가 주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무지개 추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네, 공탁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절판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요.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로 2번 스포츠사회 가로 2번 스포츠사회 한태룡 레인보 북스. 3번 가로 1번 운동학습가 제어 대한민국 김선진. 그 다음 가로 4번 스포츠 심리학 이해와 적용 메디컬 코리아 정청인데요. 정청이 선생님 아드님이 정용철 선생님이라고 성황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선생님이 올해 출제원 들어가셨는데 이 책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쉽게 내셨대요. 그런데 일단 이 책이 기본입니다. 지금. 그리고 운동생리학은 몇 번이라고요? 가로 2번 운동생리학 제2판. 그 다음에 2번 운동역학은 뭐라고요? 가로 3번 베이직 바이오 메카닉스 생체역학 대경북 김창국. 이건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외국 책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 3번 체육정평가는 레인복스 이기봉 선생님 책. 이것만 있어도 임용고사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다같이 기출문제가 있다. 시작. 그리고 이 책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것만으로 훌륭한데 이 책에 대한 이만한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받으면서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자료집도 프린트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매 나눠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와서 그거를 시험을 봐야 돼. 예, 그걸 나눠주면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할 거예요. 알겠죠? 매일 기출문제 테스트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어디서 찾아보고 외워온다. 시작. 오픈북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날 베끼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가져오는 것도 능력이죠. 베끼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면서 오면은 바로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2시부터 한다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조장이.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줘. 그래서 나눠주면은 그게 전부 다 뭐야?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픈북이에요. 예. 그래서 시험 보고 저는 이제 해설을 진행할 거죠. 해설이 그 문제 해설이 아니라 이제 이제 이 프린트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 이론서를 가져오셔야 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학원 계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데 결국 나중에 되면 다 세기는 하게 되고 불안해서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느린 것 같지만 아마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만으로도 되게 우수하고 이제 이 대학 이론 자료집 보면은 색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페이지별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프린트가 아마 진행되면서 진행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10페이지. 이게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구조도예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 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실제 기출문제를 몇 월 달에 한다고요? 다 같이 1, 2월에 시작. 그때 대학 이론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대학 이론서 어디 나왔는지도 얘기해 드리는데 그 대학 이론서에 전부 다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야? 다 같이 최신 경향 트렌드 시작. 이거는 15, 16년간의 기출문제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신 경향 트렌드가 20%고 나머지 8, 90%가 뭐야? 과거 옛날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시 너무 쓸데없는 게 많다. 시작.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되게 좋은데 기출문제 90%가 안 나오고요. 기출문제 10%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최신 경향 트렌드를 알면서 기출문제를 접근하면 좋죠. 그러면 이거를 해요. 기출문제를. 처음에 1, 2월 달에. 왜냐면 이거 뭐냐면 해커스 보캐블러리가 있어요. 이게 보캐블러리거든요. 해커스에 유학 가기 위한 토플 GRE 시험 볼 때 단계가 있어요. 입문반, 기본, 중급, 숙련 이 코스가 있거든요. 5단계로. 그때 1단계가 뭐예요? 보캐블러리예요. 이디엄. 이 책이 뭐냐면 보캐블러리 이디엄입니다. 아시겠죠? 외국 유학 가려면 영어책 보캐블러리 토플하고 GRE 책 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러 번 보면서 외운다. 시작. 이거를 여러 번 보면서 외우는데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해커스에서 스타디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와서 똑같은 문제 계속 시험 봅니다. 알겠죠? 그런 거예요. 선택형은 뭐가 중요해요? 이 기출문제가 나온 근간, 배경, 그 관련된 책들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 학원 교재가 선택형적인 게 많고 그거에 해당되는 대학 이론서의 저자의 생각들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안내해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기출문 이거 1, 2월 달에 이제 구조도를 이걸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 갖고 있으면서 공부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청 자료 이걸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올해 시험 나왔던 교육학과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은 뭐 하라고요? 예. 그 김용호 선생님 강의 듣고 일반 교육학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올해 나왔던 시험 경향과 다른 스타일로 내년에 나옵니다. 왜냐? 작년에 나왔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올해 나왔죠. 또 재작년에 나왔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작년과 다른 올해와 다른 내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알아보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거는 기출문제와 대학이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 받을게요. 막 자질구레한 거 질문 다 하셔도 돼요. 저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요. 아마 요 타임별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토요일을 다 직강을 들어도 되지만 뭐는 직강, 뭐는 인강이랑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이렇게 듣고 나머지 2개는 인강을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저는 체력이 좋아서 하루 종일 선생님과 같이 직강을 들을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지나면 다 골골 될걸? 힘들어가지고. 예. 저를 일주일에 한 번만 4시간 정도 보면 나머지 인강으로 들어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건 선생님이 자유롭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강 수강료 얘기해 드렸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아마 오늘 밤 내일 곧 오픈이 돼서 등록하고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해드리면 그 이제 스터디 반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실기 면접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각자 자기 노트를 만들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도록 계속 뭔가 자료가 쌓여서 내 자료가 만들도록 유도하고 주로 제가 드린 프린트의 가로넣기가 형태로 돼 있어서 그 가로넣기를 채우면서 노트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을게요. 5분 안에. 그리고 이제 5시부터 여기서 뭐 해야 돼서 5분 안에 질문 받을게요. 일본 교육학도 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선환 선생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일반 교육학 이선환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죠. 저랑 조인해서.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들으면 좀 할인 혜택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일반 교육학을 매주 그 문제를 주면 카톡으로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라이팅 하도록 하고 그런 걸로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서 주고 카톡으로 이제 하는 거. 매일 라이팅하고 그거 가져오면 뭐 채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기나 이런 거 하시겠어요? 2월부터 무조건 합니다. 월화수목금 다 하나요? 월화수목금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주로 오전이고요. 오전에 운동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후로 내려갈 수 있는지 협의 중이에요. 실제로. 주로 이제 재학생들은 거기에 참여 못 하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제 오전에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공부하고 이러는 어떤 시스템이 재학생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형 누나들은 또 나중에는 이제 실기를 안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억지로 질문하세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중간쯤에서 이제 세 가지 모두 네. 한 번 하는 것은 최악 스타디요? 아니요 공부를 그 직강을 교육학이랑 전공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접하고 인상도 들은 적이 없는데 겨울 방학 때 어떻게 이제 좀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지 Good question이죠. 그렇죠? Good question. 어디 학회 가면은 어떤 영어 선생님이 Good question.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흉내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원에 일반 교육학 수업 듣고 전공도 다 듣고 그 시간에 꼭 일어나고요. 밥도 그 시간에 먹고 화장실도 그 시간에 가고요. 하나도 어기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아파도 참아요. 총알이 들어와도 참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그 시간에 있어요. 근데 저처럼 따라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조금 느슨하게 하라고. 그게 저의 어떤 스타일 같아요. 선생님 좀 완벽주의자세요? 아니죠. 그리고 조금 약간 그 여유가 있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면 인강을 좀 이용해서 들은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1, 2월에 다 듣지 말고 1, 2월에 몇 개 듣고 3, 4월에 몇 개 듣고 좀 진도가 늦으면 인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강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죠? 일반 교육학 하나 듣고 전공 뭐 하나 듣고 이런 것도 괜찮죠? 굿 퀘스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선생님은요? 질문. 1, 2월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학 이론서도 가져와야죠. 그 내용을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을 대학 이론서로 살펴보는 내용. 기출문제 다 보고요. 기출문제를 볼 때 대학 이론 다 안 가져오고 중요한 것만 있잖아요. 그거 해당되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는 어떤 건 대학 이론 찾아보지 않고 그것만 봐도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주요 대학 이론서만 공부하고 기출문제 버리고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출문제 옆으로 치우고요. 아예 주 대학 이론서가 올해 시험에 맞아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보케블러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케블러리이기 때문에 1, 2월에 위주로 하고 또 결국 기출문제를 모르면 계속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1, 2월에 기출문제하고 주 대학 이론서로 맛을 보면서 3, 4, 5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더 이상 자유죠. 그냥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기출문제 비중이 크지만 점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대학 이론서 비중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갈 거예요.
예.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할까인데 강의가 완벽하지 않고요. 강의는 방향과 자료가 완벽하고 공부는 스터디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스터디를 통해서. 예. 제가 가르쳐준 방향과 컨텐츠는 정말 좋아요. 예. 너무 방대할 정도로. 근데 공부 방법은 스터디를 통해서 또 개인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또 질문해보세요, 선생님. 뒤에. 네. 조장이요. 네. 네. 피드백은 이제 그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전체적인 거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료가 아마 선생님 노트가 될 거예요, 결국.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가로넣기 같은 거예요, 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남았는데 네. 이제 저 패턴대로 네. 이제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제 얘기해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가 한 20-30%밖에 중요하지 않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80%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동화돼요. 그리고 내 어떤 방법이 구축되고요.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엘리트 체육 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고 스터디가 중요해요. 그 어떤 동료들 간에.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강사에 의존하는 거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진짜 이제는. 그리고 제 수업 들은 제 학생들 여기서 합격 스피치 시키거든요. 예. 걔네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다 제 듣기 좋은 얘기 하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합격 스피치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나씩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너무 심각할 거 없어요. 지금 너무 비장해요, 지금. 예. 그리고 임용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붙고, 예. 정말 아무나 붙을 수 있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붙는 사람을 주변에 못 본 거예요. 예. 막 진짜 교사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성실하기만 하면. 예.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있어요? 예. 일요일은 무조건 오후부터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주일학 교사이기 때문에 오후 한 지금 1시 반에서 2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9시를 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9시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시, 5시, 6시, 9시. 요 타이밍이고 1시부터 와서 시험 볼 사람 시험 보고 예. 그거는 자유고 끝나고 나서 또 복습할 사람 자유고 조장들이 관리하고 제가 전체 반장들이 또 관리해서 이게 조로 이루어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그 선생님이 이제 합격한 사람들한테 이걸 구매되네. 교과서가 교사형이 주던데 다 같이 두산동아 시작. 예, 이것만 사도 돼요. 이것만 사도 되고 결국 둘 다 살 겁니다. 알겠죠? 예. 제가 꼭 얘기해요. 뭐든지 사도 돼요. 뭐든지. 이거는 사고 이건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근데 둘 다 동시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볼 거. 그죠? 예. 하나만 사도 돼요. 교과서를 좋아해? 교사형이 좋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면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걸 샀거든요. 이걸 사고 나서 그다음 이걸 샀어요. 이거 3권씩 받았고 막 받고 막 합격자들한테 해서 요거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만화책 시작. 이 만화책이에요. 알겠죠? 만화책 보듯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면접 실현 요거하고 오늘도 이제 이걸 안내해 주실 겁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혹시 이제 스터디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제공이 된다거나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눠서 이제 진행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저희 학원이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빈 강의실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인원수 나오는 거에서 1월 달에 강력히 해서 진짜 2월부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1월 달부터는 조별 모임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셀 같은 거를 이제 강력히 지금 2차 대임한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노하우를 세가지고 지금 2월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작년에 그걸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가희 선생님 물어보세요. 없어요? 예?
나와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없어요? 다른 선생님? 최한림 선생님도 없으세요? 예. 우리 질문 없고, 예. 그리고 이렇게 웃으세요. 예. 너무 이렇게 심각하지 마시고 매일 웃으시고. 제 또 슬로건이 다 끝났는데 심플 앤 스마일이거든요. 단순하시고 스마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밥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밥 굶지 않으면 돼. 그냥 다 먹고 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가도 다 굶지 않거든. 이 2끼 이상을 굶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웃으면서 하면 되고, 임용고사 합격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일로 합격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 순리대로 이제 이해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제 전화번호 같이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카톡으로 이렇게 묶으면 좋겠거든요. 저랑 인터스텔라 같이 볼 수 있고요. 예. 저랑 회식할 수 있고요. 예. 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1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예.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세금을 엄청 낸데도, 그리고 취미가 밥사기예요. 예. 그리고 취미가 노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이제 밥 사는 강사로 영화 보고 밥 사는 걸로, 그래서 이 카톡을 묶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강의 지금 그거 있나요? 지금 그거 뭐 있어요? 지금 그거? 예, 여기 반장할 사람 있어요? 선생님 다른 학원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저한테 정보를 얻어가세요. 저 별로 이게 궁색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 저 뭐 이렇게 진짜 먹고 사는 전혀 지혜 없고, 예. 그래서 여기 이 모임을 반으로 제가 이게 몇 명 안 돼서 그런데 이걸 반으로 묶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 관리해 주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군요.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반으로 묶어서 제가 필그림 성경통도 17명 안 되고 반으로 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 관리해 줄 거거든요. 이걸 반으로 묶어서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예. 이걸 반으로 묶어서 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예. 그러면 맨 여기서 반장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장은 무조건 장학생입니다. 돈이 많군요. 반장은 저한테 일단 맨날 빠따 맞고요. 예. 반장이 되게 좋은 거예요. 반장할 사람 손 들으세요. 선생님 할래요? 선생님 반장하고요. 맨 뒤로 가서 단체 카톡방 만들고 저를 초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반 교육학 자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1월 달부터 할 거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전공도 올려드리고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명 붙는지 오나요? 한번 볼까요? 예. 돈으로 쏟아부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올해 2학년들도 3학년들도 있는데 단체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뒤로 빠질까요, 우리?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